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사회죠. 이상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승달 모양의 이성, 유토피아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유토피아요. 유토피아를 몰라도 한번 볼게요. 빈곤도, 사치도, 낭비도 없어요. 누구나 비슷한 종류의 세와 사용하는 거고 10년에 한 번씩 추첨을 통해서 서로 집을 바꿔요. 그렇죠? 이처럼 사유재산이 없는 거죠. 공유하는 거고요. 모든 물품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허영심을 가질 이유도 없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생산과 소유의 평등이 실현이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지 않는 사회. 잉여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즉 뭐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6시간을 초과하는 불필요한 노동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잉여노동에 뭐가 돼? 통한 부의 축적은 아니죠. 왜냐면은 다 똑같이 뭐가 돼? 예, 생산품을 공유해야 되니까, 그쵸? 이번에 구성원들이 실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분배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사회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노동자 혁명을 통해서 생산, 이거는 이제 뭐가 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얘기하는 거죠.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적인 불평등이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5번의 금욕적인 삶을 위해서 여가는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여가를 충분히 즐기고 생산에 필요한 노동은 6시간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체크 표시를 한 학생은 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의로운 사회의 구성원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뭐가 돼? 정의로운 사회의 구성원 각자. 이 얘기하면 정의로운 사회 얘기하면 롤스 떠올리시면 돼요. 롤스의 사실은 정의로운 사회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인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대요. 그래서 이 롤스에서는 사회적인 경제적,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첫 번째가 이럴 리가 뭐야? 예, 사회적인 약자, 즉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어야 되는 거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다 견성돼야 된다. 굳이 앞서는 거는 기회균등이 앞선다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럼 보시면요,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는 그 어떤 경우에도 뭐가 돼? 그 제한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조건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걸었으니까 얘는 체크 표시하면 안 되고요.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사회적으로 뭐가 돼?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 제시하셨으니까 얘는 체크 표시해야 되고요. 사유재산권은 뭐다? 사회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하도록 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리하도록이 아니라 뭐가 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야. 그래서 그런 기본적 자유이기 때문에 유리하도록 분배되면 안 돼요. 그치? 그냥 배려라는 건 괜찮지만 유리하게 분배되는 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명분으로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가 당연히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는 깔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그런 식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갑부터 병까지에 대한 학생이 모두 옳은 대답을 했다고 했을 때 A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대 서양 사상가 A에게 A가 제시한 고대 서양 사상가라고 하면은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뭐가 돼? 뭐 스토아파 그 다음에 뭐 소피스트 아니면 에피크로스아파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국가를 이루는 뭐가 돼? 세 계층 얘기하면 무조건 플라톤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까도 제가 표를 만들어 드렸죠. 이런 세 가지 표, 그쵸? 그다음에 맨 위가 통치자, 그다음에 뭐 나라를 지키는 방위자, 그다음에 생산자 계층이 있다. 그래서 통치자는 조음의 이데아에 대한 지식 갖춰야 되는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지혜의 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층이 뭐 한다?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거야. 직분을 잘 수행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정의로운 국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국가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 계층 간의 역할과 교환이 이동이 금지되어 그러니까 가까이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국가에서 생산자 계층은 사유재산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생산자 계층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수호자 계층이 사유재산을 가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디귿의 이상국가의 방위자 계층은 공적 삶을 위해서 뭐 한다? 공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타고난 덕을 갖춘 사람은
교육과 훈련을 거치지 않고도가 아니라 거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국가의 통치자가 될 수가 있다. 거쳐야지만 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가를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 잠시만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가를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이에요. 나의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현명한 자를 높이지 않아서 백성들이 서로 다투지 않는데 얻기 어려운 죄와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좀 느낌이 오네요. 백성들이 도둑이 되지 않고 탐낼 만한 것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인의 다스림은 뭐다? 백성들의 마음을 비워주고 배는 채워주고 의지는 약하고 하고 뼈는 튼튼하게 준다. 즉 뭐가 돼? 노자의 뭐가 돼? 이걸 보고 무위지치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제 무위로서 다스려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력한 법과 제도 이건 이제 뭐가 돼? 법과 사상이 되는 거니까 관련 없고요. 문명의 위기를 활용하면 안 되겠죠. 타고난 본성에 따라서 소박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이게 이제 뭐가 돼? 그냥 생긴 대로 살아가라 라는 얘기고요. 인의의 덕을 실현해서 인륜이 구현된 사회는 유교 사상이죠. 그 다음에 인의규범인 예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뭐가 돼? 유교, 이제 공자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 6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서 6번은요. 서양 사상가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보시면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뭐가 돼? 원초적 입장,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즉, 뭐가 돼?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는 그 조건이 뭐다? 모든 사람, 특히 최소수자, 약자에게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롤스에 대한 얘기네요. 그치? 롤스. 즉, 다른 말로, 원초적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어차피 그 정의로운 게 뭐야? 최소수혜자의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는 경우는 두 가지. 기회균등과 방금 얘기했던 최소수혜자에 대한 그런 배려죠. 그치? 그 다음에 을을 보시면 공산주의 나오면 이제 뭐가 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사회적인 생산물을 취득하는 권한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타인의 노동을 예속시키는 권한을 빼앗을 뿐이래요. 그래서 공산사회에서는 노동은 노동자의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브리 제시한 이상사회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면은 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갑은 즉 뭐가 돼요? 롤스는 이상사회 사회제도는 공공의 정의관, 그쵸? 그거에 대해서 규리된다고 보았고요. 마르크스는 국가와 계급이 철폐된 곳에서 이상사회가 실현된다고 국가와 계급의 철폐를 얘기하셨고요. 답은 나왔고요. 디귿 보시면 을은 노동소외가 사라지면 뭐가 돼? 그 생산력의 발달과 관계없이 이상사회가 될 수 있는 노동소외가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그치? 그게 노동의 소외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고요. 가부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뭐가 돼? 그 능력에 따라서 이건 이제 사실은 을만 해당되겠죠. 그래서 롤스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분배적으로 분배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회균등을 주는 건 괜찮지만 롤스는 능력에 따라 분배를 이루어주면 안 돼.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기회균등 주고 그 다음에 결과는 사실은 책임지지 않는 그런 사상이 롤스의 사상입니다. 답은 1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보시면요. 다음 대화의 스승은 고대 동양 사상가래요. 가불이 스승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치를 함에 있어서 뭐가 돼? 무도한 자, 그러니까 도가 없는 자를 죽여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나가게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 그랬더니 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대가 정치를 하면서 어찌 살인의 방법을 쓰려고 하십니까? 그대가 선을 추구하면 백성들도 선해질 것이래.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니 풀리로 바람이 불면 즉 군자의 덕을 하래. 좀 공자 선생님이 되겠네요. 그치? 덕치를 강조해. 덕으로서 다스려라. 갑은 뭐가 돼? 이제 갑을이 제시할 수 있는 견해야. 뭐가 돼? 우리가 이제 롤스가 통치자가 피통치자에 의해서 뭐가 돼? 그런 갑을이 스승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견해야. 공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견해.
롤스는 통치자가 뭐가 돼? 피통치자에게 의해서 직접 선출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너는 바르게 알고 있다. 당연히 공자는요, 통치자가 피통치자, 백성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지는 않아요. 공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치? 그 다음에 그냥 하늘에서 내린 거라고 얘기했죠. 민본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전혀 관련이 없고요. 롤스가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예, 이건 맞죠. 롤스도 마찬가지로 최소 수혜자에 대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덕치 또한 도덕 공동체로서 예, 약자를 배려해, 즉 백성을 배려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공통적인 거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을을 보시면요. 재화의 많고 적음보다는 예, 재화의 고른 분배가 뭐가 돼? 중요함을 뭐가 돼? 모르고 있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공자의 얘기 맞아요. 근데 공자의 얘기인데 공자에게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요. 이상사회에서는 지배계급의 도덕성이 중요한 것도 공자 얘기예요. 그다음에 갑을 생산수단의 공유를 통해서 이상사회, 생산수단의 공유는 누구만 해당되는 거냐? 마르크스에게만 해당되는 거니까 공자한테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네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답은 2번이다라는 그런 식의 문제 패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할게요. 가불은 뭐다? 고대 동양 사상가래요.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을 해주는 문제인데요. 보시면은 대도가 큰 도가 무너지니 인의가 드러나고 지혜가 나타나자 거짓이 생긴다. 그러니까 지혜 안 좋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큰 도가 무너지니까 인과 의가 나타나. 그럼 당연히 도가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안티 유교죠. 성인은 함이 없이 일을 처리하시고, 즉 무위자이죠, 무위. 말씀 없이 가르침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다 이루실 수 있고 공을 이루시나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노자의 무위로서 다스린다라는 얘기고요. 을을 보시면요.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예의와 음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군자는 없는 요건 공자 선생님이에요. 을을 바탕으로 삼고 예에 맞게 행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신실함을 통해 선취하는 사람이 공자의 사상입니다. 보시면은 다스림이 없는 다스림, 즉 무위지치다를 통해서 이상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 바로 1번에 바로 나오네요. 인의 정신이 모든 사람의 확대 이상사회, 이건 갑이 아니라 을에 대한 얘기고요. 덕이 아닌 법이, 이건 을도 아니고 이건 법과 사상인 거고요. 을은 나의 가족과 다른 사람의 가족을 차별 없이 겸해라고 했는데 무차별적인 사랑은요. 이거는 묵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갑을은 예법을 통해서 욕구 충족의 기준을 마련하고 백성을 성으로 교화할 때 백성의 성을 교화한다. 이건 갑을이 아니라 이거는 순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마지막 문제, 기본 문제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보다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이에요. 솔로몬의 옳은 거죠. 학술원의 목적은 뭐한다? 사물의 원인과 운동에 관한 지식을, 그러니까 운동에 관한 지식을 쌓으래요. 인간의 영역을 확대하래. 이거는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 얘기하는 거죠.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 즉 뭐가 돼? 인간에 대한 영역, 즉 경험, 인간의 이제 자연을 좀 정복해도 된다라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참된 학문은 경험이나 실험을 얻은 재료의 지성의 힘, 그래서 이제 귀납법까지 나오는 경험론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자연은 꿀벌의 희론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 보시면요. 자연은 인간의 삶의 유용성과 무관한 게 아니라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좀 활용해야 된다는 거니까 관련이 없고요. 니은은 자연에 대한 참된 인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잘못된 허상, 우상을 타파해야 돼. 그래서 실험과 관찰로 인해서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 맞는 거고요. 디귿 보시면 자연과 과학의 발달로 인한 혜택보다는 위험에 대한 고찰이 아니죠. 이게 혜택이 좀 더 중요시 되니까 디귿이 틀린 거다라는 얘기고요. 연역적인 진리 탐구 방법만으로는 자연에 대한 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귀납적인 방법을 써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니까요. 잘 이렇게 풀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잠깐 끊어서 그 다음에 예, 실전 문제 예,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잠깐 끊어서 갈게요.